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마텔의 고생물 이노스트란 캐비아 피규어를 리뷰하려 해요. 꽤나 오랜만에 공룡이 아니라 고생물 피규어를 발매해준 것 같은 마텔. 지금까지 액션 스트라이크 라인업으로 발매됐던 고생물들이 뭐가 있었죠? 포스토스쿠스, 스쿠토사우루스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해당 제품들 모두 인기는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과연 이번 이노스트란 캐비아, 이름 발음하기도 참 어렵네. 해당 고생물 피규어 역시 그들의 뒤를 잇는 마텔 고생물 천왕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노스트란 캐비아는 소형 라인업으로 발매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을 담고 있는 골판지 박스의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액션 스트라이크 박스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디자인은 주라기 월드 리버스를 테마로 하고 있기에 꽤나 눈이 즐겁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독특하다 생각했던 것은 보통 다리 아래 박스가 제품을 지탱해주는 형태로 포장이 되기 마련인데 이번 제품은 그냥 공중에 떠있네요. 마텔의 비용 절감 전략? 박스의 뒷면에는 제품의 액션 기능을 설명하는 그림이 큼지막하게 놓였습니다. 어택백 정도의 크기나 디테일에 정말 간단한 액션 기믹만 추가되는 라인업, 액션 스트라이크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이번 웨이브로 함께 발매된 제품들의 사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토이저러스나 각종 마트에서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에 앞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모르죠. 이 중에 인기 있는 모델이 품귀 현상으로 금방 안 보이게 될지도요. 이노스트란 캐비아 피규어를 박스에서 꺼내 보았습니다. 소형 제품답게 크기는 정말 아담하네요. 제 손에 쥐니까 크기가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도색은 탄색을 메인 바탕으로 커피 색상의 갈색과 강렬한 주황색의 무늬로 비슷한 계열의 색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커피색의 줄무늬가 벨로시랩터 블루처럼 몸통의 사이드를 타고 쭉 이어지는데 꼬리 부근에서 끊긴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희한하다. 주라기 월드 리버스 피규어를 발매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얼마나 새로운 고생물들과 공룡이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크기는 상관없이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제품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보면서 오늘의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공룡이 아니라 고생물의 머리. 당연 조형은 새로운 조형이고 피부 질감 역시 리버스 라인업이라 그런가 뭔가 더 선명해 보이고 더 세밀해 보이는 기분입니다. 공룡과 포유류의 느낌이 적절하게 섞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가장 앞쪽에 콧구멍부터 시작해서 전 안화창 부위가 맞겠죠. 그리고 눈가 주변까지 입체적으로 조형된 것이 마음에 쏙 드네요. 머리의 베이스 색상은 초콜릿 갈색과 보랏빛의 그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턱에 가장 크게 솟아난 송곳니와 주둥이 뒤편에는 주황색의 줄무늬가 새겨진 덕분에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얼굴을 정면에서 봤을 때 이빨이 난 부위에도 뭔가 입체적으로 표현된 것, 이것도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야, 이놈 인상 참 더럽네. 이노스트란 캐비아의 눈은 노란색, 동공은 검정색이 아닌 아쉽게도 위턱의 메인 컬러인 갈색이 동공처럼 보이게 되는 비어있는 형태, 마텔이 마텔했다. 아래턱 역시 계속해서 선명한 피부 질감 표현이 이어지는데 아래턱은 별다른 줄무늬 없이 메인 컬러인 갈색 하나만 사용됐습니다. 그런 아래턱은 관절이 있기 때문에 가동이 가능한데 이번 제품의 액션 기믹은 위턱과 아래턱이 모두 벌려지는 기믹이 있기에 연동돼서 함께 움직이는 형태네요. 이노스트란 캐비아의 이빨, 솔직히 굉장히 날카롭고 거대한 이빨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을 했지만 언제부터였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수각류의 이빨, 날카로운 이빨이 별개의 파츠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걱정하던 도색 미스 혹은 뭉통한 느낌을 없앨 수 있어 굉장히 이번 피규어 역시 날카로움이 그래도 꽤나 나쁘지 않게 재현됐고 거대한 송곳니에는 질감 표현까지 가미됐습니다. 입안 내부는 마텔스러운 마무리가 끝. 그래도 질감 표현과 유광 표현이 적용된 혓바닥부터 시작해서 입안 내부 모두 도색과 유광 표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윗입 천장까지 도색 완료. 보통 소형 라인업 제품에서는 흔하게 생략되는 부분인데 다행이네요. 이노스트란 캐비아의 목,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강렬한 주황색의 줄무늬가 이제는 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얼굴의 메인 컬러였던 갈색이 줄무늬로 바뀌는 리버스 형태인데요. 주라기 월드 리버스라서 리버스 형태로 무늬를 선택했나? 하하하. 질감 표현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목의 가장 윗부분에는 흉터로 보이는 것들도 일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피부 비늘 표현과 함께 자연스러운 목주름들도 곳곳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하지만 주황색의 무늬는 목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페이드 아웃. 목의 아래쪽은 갈색의 줄무늬와 이제는 몸통의 메인 컬러로 사용될 아이보리 혹은 탄색으로만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색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칭찬해야겠네요. 이노스트란 캐비아의 몸통,
이제는 탄색 하나로만 적용됐기 때문에 느낌은 굉장히 밝아지네요. 벨로시랩터 블루처럼 목에서부터 이어지던 갈색의 무늬는 몸통 옆으로 해서 꼬리 부분까지 쭉 이어지는 형태고요. 주황색의 무늬는 사라진 대신 몸통 곳곳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줄무늬와 동일한 갈색의 반점들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진짜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선명한 느낌의 피부질감 표현은 다시 봐도 칭찬해야 될 부분이고요. 옆구리 부분의 갈비뼈대나 피부주름, 흉터들로 보이는 것 같은 표현들 일부까지 꽤나 밝은 메인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선명하면 나는 너무 좋죠. 대신 몸통의 아래쪽에는 별다른 무늬나 특별한 디테일은 없어 보이고 그냥저냥 고생물의 배입니다. 사족보행의 형태로 표현된 이노스랑 캐비아의 다리 역시 한눈에 봤을 때 피부 질감이 굉장히 선명하죠. 근데 이게 빛으로 인한 착시 현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 혼동이 오게 되는데 다리와 몸통의 색 차이가 존재하는 느낌? 다리 부분이 뭔가 좀 더 톤이 어둡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앞다리에는 특별한 줄무늬도 없고 반점들도 이 정도면 없는 게 맞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발가락은 4개, 발톱까지 꽤나 날카롭게 표현됐지만 도색은 역시나 생략. 뒷다리 역시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선명한 피부 질감과 함께 흉터 표현들도 곳곳에 존재는 하지만 갈색의 줄무늬나 반점은 없고요. 발톱 역시 조형은 됐다지만 도색은 생략. 스트라이크 어택 이노스트랑 캐비아의 DNA 스캔 코드는 발바닥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됐습니다. 덕분에 몸통은 하나의 몰드로 깔끔하게 발매되는 반면 가끔 중고 제품들은 구매하면 발바닥에 스캔 코드 스티커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그래도 저는 스티커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노스트랑 캐비아의 꼬리 길이는 뭔가 늑대나 강아지처럼 짧게 표현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이가 좀 있습니다. 목에서부터 시작되던 갈색의 줄무늬는 꼬리 바로 전에서 끊어지는 모습인데 이상하게 이번 피규어는 줄무늬가 생략되고 주황빛의 무늬도 얼굴, 끽해봐야 목 정도에서 사라진다지만 그 사라짐이 어색하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색배합이나 무늬 형태가 잘 디자인돼서 그런가? 무튼 꼬리 역시 별다른 무늬는 없고 끽해봐야 반점 몇 개 정도, 그리고 피부 질감 표현 정도가 전부입니다. 색은 다리 부분과 동일하게 몸통에 비해 살짝 톤이 어두운 것 같네요. 스트라이크 어택 이노스트랑 캐비아의 관절, 어택팩 수준의 관절에서 액션 기능 하나 추가된 게 액션 스트라이크 라인업의 특징이죠. 특별하거나 신기한 관절은 없겠습니다. 가장 먼저 벌어지는 위턱과 아래턱, 하지만 액션 기믹과 연동됐고요. 각각의 다리는 모두 앞뒤로 회전만 가능합니다. 보통 앞다리 정도는 몸통 안팎으로 벌어지는 관절까지 추가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모두 회전까지만 가능하네요. 마지막으로 꼬리 역시 보통의 회전 관절이 아닌 액션 기믹으로 인해 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답니다. 스트라이크 어택 이노스트랑 캐비아의 액션 기능, 가장 만만한 게 꼬리 부위, 꼬리에다가 입이든 머리든 연동시키는 거죠. 이번 고생물 피규어 역시 꼬리를 아래로 움직이며 위턱과 아래턱을 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미지 자체가 주는 느낌 때문에 멍멍 짖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리뷰를 마치기 전 이전에 발매된 어택팩 혹은 스트라이크 어택 제품들과 간단한 사이즈 비교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만만한 게 어택팩 시리즈의 벨로시랩터죠. 같은 소형 라인업 제품이긴 한데 벨로시랩터가 꼬리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길이 자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비율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액션 스트라이크 라인업으로 발매됐던 스코토사우루스 피규어와의 사이즈 비교. 이렇게 같은 고생물끼리 두니까 이제 뭔가 이질감도 크게 없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공룡으로 알고 있지만 공룡은 아닌 디메트로돈과의 사이즈 비교. 스트라이크 어택 이노스트랑 캐비아, 첫인상부터 제 이목을 확실히 끌었고 소형 라인업이라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독특한 외모부터 꽤나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제품 같습니다. 마텔은 고생물 피규어는 한번 발매하면 해당 제품의 리페인팅 제품은 정말 발매를 안 해주는데 이번 제품은 뭔가 리페인팅 제품들의 발매가 이루어져서 떼거지로 있으면 꽤나 볼만하겠다 싶네요. 아니면 여유만 된다면 똑같은 거 한두 개 정도 추가 구매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비록 크기는 작은 소형 라인업이지만 흔하디 흔한 공룡이 아니라 고생물 피규어라는 점, 정발가도 한국이니까 조금 세게 치긴 하지만 요즘 환율도 워낙 올라서 그렇게 가격이 오버스럽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확실히 주라기 월드 리버스 제품들이 발매되면서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는 피규어들이 많이 발매되는 것 같은데 이노스트랑 캐비아 역시 그중 하나인 것 같네요.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발매될지 마텔의 행보를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라이크 어택 이노스트랑 캐비아 피규어를 어떻게 보셨나요? 주라기 월드 리버스 피규어 목록 중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제품은 어떤 것인지까지도 댓글에 한마디씩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